부경대학교. 예. 부경대. 부경대 예. 소방공학과 석사 과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아, 예. 논문만 남겨놓고 있어가지고, 음, 예, 아, 진영이라고 님, 축하드립니다. 예. 예, 진영이라고 님이 또 우리 학과 모범생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아, 석사를 반드시 대단하십니다. 이번에 졸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제 유현정하고 님도 지금,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아, 유현정하고 님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요번에 입학하신 다음에 뭐 다음 경로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이 과정을 끝내고 나도 대학원 과정에 진학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뭐 기술사를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지도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그, 제 현재 있는 그거를 최 열심히 해가지고 저는 이제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은 이제 못 들어오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입학을 해서 네. 그래서 절대 이제 포기 안 하고 졸업하는 네.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 아, 이제 네네네. 네. 두 번째는 네. 제가 그 주신 훌륭한 교환이랑 막 이런 거를 가지고 네. 제가 그냥 이거 학교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지식 함양을 하기 위한 좀 그 노트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네. 하고 더불어 이제 교수님들께서 다 계속 자격증을 따야 된다 이렇게 그게 남는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2학년, 3학년 돼가지고 기회가 되면은 자격증을 따는 게 목표 일단 그렇습니다. 예, 예. 네네네. 네. 훌륭합니다. 네. 뭐 그렇게 해야죠. 아닙니다. 예. 네. 네네. 제가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우리가 공부할 때 사실 두 가지 부분에서 공부의 학습 효과가 극대화돼요. 첫 번째가 논문이란 걸 쓸 때 극대화되거든요. 이게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를 논리적인 글의 형태로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그거 할 때 공부가 엄청 많이 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그러니까 강의할 때 공부가 또 어마어마하게 되거든요. 오늘 네네. 제가 외부에 7시간 지금 강의를 하고 막 부랴부랴 이제 왔는데 예, 이런 7시간 강의, 8시간 강의, 이런 강의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어떤 주제에 관해서 신랄하게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딱 왔을 때는 뭔가 체력적으로 빠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충족되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좀 뭐랄까 너무 기분이 좋고 야, 이거 참 되게 신나는 일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현정 아버님도 지금 이 학습하시면서 제공되는 교환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주교재, 부교재 다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런 책들은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읽을 가치가 있지요. 그럼요. 예, 예. 네, 그러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우리 진영균 아버님은 그러면 내년 8월에 졸업을 목표로 지금 하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네, 내년 8월. 네, 여기도 지금 제가 3학기째거든요. 네, 그 2학년으로 들어와서 원래는 6학기를 다녀야 되는데 네, 이제 조기 졸업해서 내년 이제 2학기까지 하고 네. 졸업을 하려고 합니다. 야, 그러면은 이제 그래야지 네, 뭐 그다음 2025년도에 뭐 그 박사과정을 지원하든지 뭐 네, 이거 물론 그거는 그 논문 완료되고 생각할 일인데 네. 그래 되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니까요. 예. 그 방금 전에도 신경수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지금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뭐 생각하면 하시는 거죠, 뭐. 네, 내년 아, 2학기에 이제 입학하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전공은 생각하신 게 있어요? 저 전공은 안전공학으로 해야죠. 안전공학. 그러면 뭐 학교는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학교는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부영대 교수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부영대도 안전공학과가 있으니까 네, 이제 글로 오라 네, 또 하시고 네, 그래서 이게 지역적인 그런 것 때문에 네.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 제 지인들이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를 갔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뭐라 그러냐.
이 분과학문에 상관없이 대학원이라고 하는 거, 특히 박사 과정은 내가 논문을 완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내 논문 주제에 대해서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 교수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학교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교수 밑에서 내가 가르침을 받을 것이냐, 사사를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왜냐면 결국에는 논문이 계속 남은 거니까, 그런 판단 하에서 내가 논문을 구성하고 쓸 때 누구한테 진짜 방향성을 제대로 어시스트 받을 수 있을지, 지도를 받을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리 뭐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왜냐면 코스웍이나 이런 거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하더라도 거리가 좀 멀면. 그래도 그거는 뭐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논문 쓰려고 할 때 이게 사실 이 진도가 안 나가면 이게 진짜 그것만큼 피 말리는 게 없는 거니까. 네,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우리 유현정 학우님은 네, 지금 3강까지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네네, 들으시면서 아, 이 부분 너무 좀 이해가 안 간다라든가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아, 이러는 네. 거는 한 번 더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싶은 거 있으신가요? 아,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네, 그냥, 그냥 무조건 그냥 지금 시간에 쫓겨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열심히 듣고 있긴 한데, 네,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말씀해 주시는 걸 되게 또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서 네, 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용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또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따로 또 제가 이제 함양해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인데, 네, 어, 그 하시면서 오늘 딱 순간적으로 느꼈던 게 네, 그 또 번외 얘기지만 그 용어를 잊어버렸긴 한데 그 조직에서 그 안전을 저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가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사장말을 따라가고 뭐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와닿는 말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거.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가 생각하다가 아, 네, 이 안전관리자를 그냥 자격제로 말고 그냥 나라에서 네, 안전관리자 무조건 공무원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공정별로 이렇게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봐 한번 고민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하여튼 지금은 제가 계속 지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우리 오히려 지금 라이브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참여하고 싶고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것 때문에 이제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네, 말해서.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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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제가 좀 더 이해 안 되는 게나 그런 게 지금도 많긴 한데 네, 하여튼 좀 더 왜냐면 각자 제가 하면서 제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어쨌든 진짜 제가 막히는 게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도 이게 하고 싶습니다. 예. 아, 좋죠. 우리 예. 진영근 학우님이 지금 유현정 학우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그 아, 공무원이시면서 이제 지금 아, 안전관리자 역할 하시고 그런 거니까, 예, 예. 예. 진영근 학우님이 어떻게 보면 롤모델 같은 그런 거네요. 아, 아닙니다. 저는 뭐 원래 공무원이 아니고 이제 안전관리를 음. 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 임기제로 들어온 거라 가지고요. 아이고, 그거, 네. 그거죠. 예. 그게 이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한 7시간, 총 8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시간 내내 집중하면서 아, 만족감을 이라고 하는 이 피드백을 계속 느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강의라고 하는 게 내가 공부한 거, 이 공부하면서 내가 느꼈던 문제의식, 또 그걸 통해서 기존에 있던 것과 계속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계속 나의 이론을 개념화시켜 나가고 그런 어떤 고민한 시간들의 결과물로서 나온 내가 이해한 지식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현상과 더불어서 전달하는 행위.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적성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올해 한 9월, 8월 이때였던 것 같아요. 연락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1년치 스케줄 아예 주겠대요. 그렇게 얘기한 데가 세 군데예요. 1년치 스케줄 아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그 유명한 음악인들 있잖아요. 뭐 첼로스트 뭐 정경화 씨나 이런 사람들은 몇 년치 스케줄이 아예 딱 고정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스케줄 표 보면 거의 뭐 쉬는 날 없이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약간 요새 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일정이 계속 거의 한 달 단위로 막 계속 차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번 달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럼 주말에는 이런 걸 좀 한번 해놔야 되겠네 뭐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대한산업안전협회 이제 안전저널 그 온라인 페이지에 제가 글을 하나 기고했는데 진용균 하고님은 아실 거예요. 뭐 이제 항상 얘기 많이 했던 그런 주제여가지고 이제 기고를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글을 읽어보시고 다른 데서 이제 칼럼 요청도 많이 들어오더라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공부한 상황에 대해서 말로써 이제 강의라는 형식을 빌려서 하는 거하고 또 글로써 칼럼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또 논문으로 뭐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 디지털의 속성과 똑같은 거 아닌가? 원소스 멀티 유즈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영균 하고님이 이제 지금 준비하시는 논문 과정을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박사과정도 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의식을 느꼈던 그런 것들을 강의 형식으로 빌려서 또 논문 아니면 칼럼 이런 것들로 계속적으로 변화해 나가시면 참 좋지 않을까. 열정적이시기도 하시니까. 네. 혹시 읽어보셨어요, 진영균 하고님? 제 이제 칼럼 그, 예, 그, 네, 게시판에 그러니까 올려놨는데. 데이터 기반의 사고조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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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거, FTSB.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안 들어본 용어가 많아가지고. 표현이요? 어휘가? 예, 예. 예, 뭐, 일부러 그렇게 쓰려고 노력한 건 아닌데, 어떻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예, 졸지에 또 칼럼 몇 개 더 쓰겠고, 사실, 그게 되게 기분 좋지 않나요? 내가 공부한 거를 표현해가지고, 나의 가치를 누군가 인정해서, 어떤 재활하는 교환 수단을 나한테 주고, 글도 음. 썼는데, 그걸 또 원고료라는 형식으로 또 주고, 이게 참, 나름대로 뭔가 참, 굉장히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어떤 그런 신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길수 학원님 안녕하세요. 김길수 학원님 화면이 정지된 것 같습니다. 유현정 학원님은 지금 운전하시는 것 같고 네, 예전에 틀립니다. 예. 김길수 학원님 안녕하세요. 안 드신 예전에 라이브 강의실 초창기에 제가 라이브 강의실 참여한다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차에서 핸드폰으로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학우님한테 그 당시 이제 수강하신 학우님한테 그분은 뭐 기분 나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닌데 교수님이 안전을 강의하시면서 운전하면서 라이브 강의하면 어떡하냐고. 와, 근데 그 말이 진짜 그런 거 있죠. 단 한마디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정말, 예,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현정 학우님, 지금 라이브 강의실에 참여 열심히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는데 또 그렇게 하시다가 또 사고 나고 그러면 또 제가 네네. 죄송해지니까요. 네, 집에 가서 다시 접속하겠습니다. 네네, 그러시죠.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김길수 학우님 안녕하세요. 아, 이정희 학우님. 예, 나 안녕하십니까. 또 무슨 아리따운 아가씨 들어온 줄 깜짝 놀랐네, 또. 아직까지 머리 안 잘랐네요? 머리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니, 그때 머리 자른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그냥 이제 길러보는 거죠. 이제 오기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김태원 씨 아시죠? 부활에. 아, 네, 알죠. 그분도 머리 기르잖아요. 뭐, 많이 기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도 음악인이고 또 락 음악이라는 걸 하시니까 아직까지 머리를 좀 장발로 기르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어느 날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새 탈모가 진행돼서 죽겠다는 거예요. 음, 근데 장발인데 어떻게 탈모가 진행되는 걸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아, 아무, 모르시겠구나. 이정희하고님은 지금 탈모가 진행 중이지 않으니까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요새는 아버지를 네.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이나 이제 어른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음, 요새는 좀 작업하시는 게 어떠세요? 어, 그, 항상 좀 약간 좀,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네. 냉동실에서 이제 지게차를 타다 보니까 네. 약간 냉동실 이제 천장에 이제 습기가 가끔씩 차면 얼음이 붙잖아요, 이게. 네. 이게 뭐, 그 얼음 조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밖에서 작업하다가 뭐가 눈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네. 제 생각은 얼음 조각인 것 같은데, 눈에 들어가가지고 눈을 한번 시게 비볐어요. 이게 이물질 느껴가지고, 이쪽 아니, 눈에다가. 눈에 들어간 상태에서 비벼버렸어요? 네, 이게 그냥 저는 약간 눈이, 뭐예요? 그냥 약간 침침하구나 싶었더니 그냥 눈에 이렇게 비볐는데, 네. 그걸로 해서, 각막이 이제 들렸죠. 이제 각막이 손상이 나가지고, 네. 이쪽 각막이 딱 들려가지고, 그냥 이제, 어, 한동안 병원에서 약간 좀 고생 좀 하고, 지금도 계속 이제 약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각막에 손상이 발생했으면 시력이나 이런 건 괜찮아요? 시력은 점점 이제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또 원래도 눈이 시력이 좀 약간 짝눈이어가지고 잘 안 좋은데, 네. 그때 떨어져가지고, 지금 최근에 그 건강검진 받았을 때도 시력은 좀 그래도 원래 1.5였고 1.0까지 좀 약간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불균형해요? 그렇죠. 제가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안경을 쓰거나 그래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양쪽이 이게 공간감이 다를 것 같은데 그렇게 시력 차이가 나면? 음, 그래도 막 그렇게 막 좀 심하게 나진 않고, 제가 네. 볼 때도 약간, 뭐, 건강검진 할 때도 1.5, 1.0 나올 때도 있고, 뭐, 어디 다른 병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검사했을 때는 뭐, 1.5, 1.3 나올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난시기가 있어서 약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서 그냥 그때 그 각막이 들려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책- 각막을 약간 걷어내고 죽은 거를, 네. 그래서 이제 의료용 렌즈를 집어넣고 한동안 좀 생활을 좀 했습니다. 아, 좀 고생 많으셨네요, 그간에. 근데 이게 뭐 완전 회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각막을 한번 다치니까 어, 똑같이 살이 다치면 똑같이 살 위에 또 살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볼록하게. 네, 네, 그렇잖아요. 각막도 똑같이 이게 볼록하게 올라와서 네. 눈을 좀 세게 감다든지 피곤하든지 건조하면 이게 또 밀려가지고 또 각막이 또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휴가 갔다 왔고 네, 끝입니다. 아니, 뭐, 아무튼, 그렇게 뭔가 휴가를 갔다 올 정도로 뭐, 그래, 갔다 오신 거면 그렇게 뭐, 안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약간 살만하다. 아, 정병화군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 안 더우세요? 예, 조금 몇 대 또 선풍기 좀 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안에 이제 예, 티셔츠를 입으시고 위에 또 또 보기가 이렇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뭐. 예, 저는 오늘 외부에서 7시간 연속 8시간 강의하고 왔는데, 힘드시겠네요. 아니요, 저는 그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오히려 충전도 많이 되고, 이제 네,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네, 근데 이 거리가 제가 7시부터 라이브 강의실 해야 돼가지고 차량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 문정동 쪽으로 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거주 중인 데가 노원구고, 그러면 차량을 가져갔다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2시간 내에 복귀를 못 할 것 같아서, 네,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거든요. 제가 지하철을 좀 안 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하철을 딱 타면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하나의 안전문화라고 하는 어떤 범주 내에서 좀 생각해 볼게. 지하철 내에서 예를 들어서 임산부석이 있잖아요. 딱. 그건 비워놓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 있는 거 보면 이게 말을 안 하면은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또 지하철 내에서 음, 그 팬데믹일 때 그런 게 좀 많았는데 마스크가 의무화인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사람은 또 가서 말을 해야 돼. 또 더더군다나 외국인들 있죠. 외국인들은 우리 국내 내국인들이
본인들이 이게 마스크를 내리고 있거나 안 쓰고 있어도 사람들이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있는 거를 본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내리고 있거나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럼 가서 말해야 돼 또. 그리고 또 일정의 설정이 또 벌어져. 이건 괜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내 그냥 안 타는 게 괜히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근데 오랜만에 오늘 딱 탔는데 그런 게 너무 또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신경 쓰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네. 라이브 강의실이 있어서 이게 차량을 가져가면 도저히 안 되겠고 차량 내에서 라이브 강의실 하면 또 학우님들한테 그거는 또 잘못된 사인을 드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하철 타고 갔다 왔는데 뭐 어쨌든 뭐 지하철 보면서 또 세상은 요지경이구나 이런 걸 또 느꼈고 예. 지하철에서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될 건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겁니다. 그래. 자리 비켜주고 아마 네. 마스크 쓸 겁니다 아마.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임산부석에 누가 봐도 이분은 임산부가 아닌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성분이. 그래서 제가 이거 임산부석이니까 좀 일어서시죠. 그랬더니 아니 자리가 비어 있고 내가 좀 앉아 있는데 뭐 그게 뭐가 대수냐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또 이제 상대가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 때 얘기를 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파악의 이명이 끝났잖아요. 이 돌아오는 첫 마디가 그래 버리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신경을 쓰이는 거죠. 참 그런 겁니다. 이정희 아버님은 그러면 지금 수술까지 안 한 거죠? 각막 손상에 의한 수술. 어, 이거는 수술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관리하는 걸로 이제 야, 근데 알게 딱. 되게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하다. 그 작업 중에 그렇게 된 건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뭐 CCTV 돌려도 뭐 그게 조그만 게 보이지도 않을 거고. 음. 그리고 만약에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할 수가 지금 정병화하고님 어떤 얘기하고 있었냐면 이정희 하고님이 지게차 작업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냉동실 내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그 위쪽 헤드룸 위쪽에 서리가 낀다고요? 그, 그렇죠. 설이거나 아니면 뭐 고드름일 때도 있고 얼음일 때도 있고 이게 이제 층고가 높다 보니까 이게 좀 쌓이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거기서 뭐 떨어져 나오는 어떤 입자 같은 게 눈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막 문질렀는데 각막 손상이 발생해가지고 어, 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그런 거는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근로복지공단 같은 데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떠나 싶대. 왜냐면 뭐, 일단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근로복지공단 쪽에 그런 부분에 있을 때 한번 물어보고, 왜냐면 사실이 엄격히 따진다 그러면은 그 근로자의 죄라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예. 쉽게 판정을 안 해주겠지만은 예. 그래도 자꾸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해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 보는 거죠. 왜냐면 음.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저게 공무원들은 안 해줍니다. 좀 귀찮게 해야 자꾸 귀찮게 해야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대로 우는 애들한테 젖주는 거지 절대 안 해줍니다. 그 정병하고님 저기 위쪽에 공무원분 계시니까 또 그건 좀 그렇고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한 그렇죠. 거죠. 뭐 예, 일반적인 사실이 얘기. 그런 거니까 왜냐면은 예.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좀 실드가 안 섭섭한 얘기로 쳐지네. 큰일 났네. 그 저기 이정희 아버님 그러면은 그 문제가 발생했던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은 언제예요? 대충? 대충 지금 한 두어 달 됐을 거예요, 이때. 네, 두어 달 지났어요. 네, 지났어요. 음. 이게 방학 기간 동안 일어난 거여가지고, 제가. 음. 진영기 아버님 이거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문가로서. 에? 진영기 아버님, 예? 네, 지금 이정희 아버님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진단은 정병 아버님이 근로복지공단 가야 된다 말씀하셨고, 진영기 아버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런 상황. 그래도 저도 현재 어차피 어쨌든 일을 하다가 다치신 거니까 그게 입증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보통 그 병원 가서 그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 그
보통 뭐 일을 하다가 뭐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상황을 얘기하면 그게 진단서에 적히면은 그게 근로복지공단에 아마 그게 좀 그거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받아서 저도 제출만 해봤지. 업무 수행성, 업무 기인성 뭐 관계가 있죠. 예, 뭐 충분히 가능할 것 예. 같고요. 권혁진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권혁진 아버님 졸업한 줄 알았어요. 예. 아직 되게 2학년입니다. 예. 그럼 입학하신 거예요? 1학년입니다. 2학년. 그러니까 1학 저희 그렇죠. 학과에 1학년 1학 입학한 거죠. 예, 야, 입학했습니다. 그렇구나. 나 그래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미 졸업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시구나. 그럼 어, 앞으로 또 더 봐야 되네요. 이거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 앞으로 많이 봐야 되는군요. 예. 권혁진 아버님 지금 어디 현장에 계시죠? 지금 저 양주 옥정 파티오폴의 힐스테이트에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우리 예. 저기 바로 옆에 계신 정병하고님이 그 어떤 안전관리자 쪽에서는 거의 1세대시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1세대는 아니고 저도 자격증은 뭐 작년에 땄는데 이제 그 예전부터 어, 건설회사 관리 임원으로 계속 오래 있었죠. 그러다가 그러니까요. 이제 경력, 우리 경험, 지혜 이런 걸로 따지는 거고 예. 자격증이야 뭐. 자격증 있다고 안전관리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산재 전문이십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 권위자시거든요. 그거 한번 여쭤보시고. 막 정병아버님 요새는 뭐 특이사항 없으세요? 현장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어, 별로 크게 없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또 추석이 이제 코앞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관계 당국 쪽에서 계속 이제 공문을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공문을 많이 달리죠? 그러니까 이제 추석 전이니까 이제 안전에 대해서 할 때 좀 정신 해이해져가 있으니까 그런 것 네네네네. 좀 이제 신경을 써라. 뭐 네. 또 그런 부분 또 그리고 뭐 하여튼 솔직한 얘기로 많이 날라와요. 그리고 또 뭡니까 구청이나 이런 쪽에서도 네. 뭐 점검도 나오고 음, 이제 구청 이런 쪽에서는 이제 건진법상의 이제 점검이고 네네네. 안전관리자는 이제 따져보면 산업법이니까 이제 네네네. 결과 고용노동부 쪽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차이는 있죠. 그렇지만 일단은 현장에서의 대부분 사람들은 안전이라는 거 단어 들어가면은 네. 무조건 안전관리자로 찾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됐죠. 건진법은 그렇죠. 잘못됐는데 그렇죠. 현장의 소장이라든지 공사 공무들 대부분은 안전이란 말 단어 놓으면 안전관리자한테 넘겨요. 그럼 무조건 과감하게 이거는 당신들 거다 잘라내야 네.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게 현장에서 관행처럼 내려와서 그런 거죠? 더더욱더. 관행보다는 네. 안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갖다 무조건 대한민국 법이 잘못된 것이 네. 건설기술 진흥법 상에서 안전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안전이라는 말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쪽 어떤 좋은 용어를 찾아야 되는데 안전이라는 용어를 무조건 쓰다 보니까 무조건 안전관리자라는 거 인식이 바뀌어버린 거죠. 음, 음, 음. 그래가지고 법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이거는 예. 건설기술진흥법이니까 이거는 공사나 공무나 이쪽 해야 된다. 음. 그렇게 설명해도 대부분이 긴가민가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실제로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많이 다툰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많이 어, 좀 다투고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정병화군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안건 가지고 누군가가 논란이 벌어졌을 때 상대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게 토론이라고 그래야 돼, 토의라고 그래야 돼. 아무튼 어쨌든 어떤 사안을 가지고 서로 이제 의견을 가지고 대립이 될 때 상대를 잘 설득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제 뭐 단편적인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논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근거를 갖고 막 말씀하시니까. 근데 제일 힘든 상대가 그런 상대 같아요. 내가 관련된 근거와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하는데 상대 어떤 뭐야 벽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아무리 네. 얘기해도 이게 전달도 안 되고 본인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고 이럴 때
유용하게 돌파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도저히 제 의견은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계속 본인 말만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딱 있다 보면 어떻게 그게 그걸 이제 잘, 현장 같은 데는 보면 대부분의 인원이 작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은 현장 소장 있고 공사 있고 공무 있고 좀 크다 크면 품질도 있고 이제 안전관리자가 있고 안 그러면 두 명 아니면 세 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일 내일 가릴 수 없는 입장도 있긴 있어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음, 당신들 일이니까 내가 도와준다 이런 의미 같으면 괜찮은데 그러나 본인의 임무라고 따지 밀으니까 이제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솔직히 우리가 항상 뭐 옛날 말에 고스톱 치면 그 법대로 해라 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예, 예. 법을 갖다가 법대로 사실이 이렇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을 때는 당신들이 해야 되지만 내가 도와준다. 이거는 말이 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그 전장에서 몇 명 안 되는데 하다 보면은 사이 안 좋으면은 계속 안고 들어가면 현장 끝날 때까지 서로가 힘든 피곤한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현장 착공하다 보면 안전관리 계획서가 있고 예, 유해방지 계획서가 있지 예,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갖다 누가 해 작성했는지를 갖다가 몰라요. 음, 따져보면은 아마 우리 과 자체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음, 그런데 안전관리 계획서는 대부분 누가 작성하겠습니까? 그거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작성하는 거고 음. 유해방지 계획서는 산업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예. 작성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유해방지 계획서는 우리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고 안전관리 계획서는 공사 공무서 해야 되는데 안전관리 계획서는 누가 해야 되자 일이 나온다는 거죠. 음, 그러다 보면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 부분을 갖다가 인지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안전은 무조건 안전관리자가 해야 된다 이 생각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그것이 120억 원 이상은 이제 전담이 내니까 그래 좀 덜한데 네. 뭐 120억 원 미만은 전담이 아니고 겸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겸임하면 좀 많이 힘들죠. 진영민 학우님은 이와 비슷한 비근한 일이 발생할 때 좀 어떠세요? 왜냐면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학우님이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던 지하철 안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교수님 같은 분은 등치도 크고 아무래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잘 따라줍니다. 이렇게 표현하셔서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실제 현장에 안전관리할 때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잘 이겨나가기 위한 어떤 본인의 노하우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의견 충돌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상대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설득이란 걸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본인만의 비법이나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저한테 물으신 거죠? 네네네. 그, 뭐, 저는 사실 뭐 건설 쪽에 그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사실 뭐 그렇게 막 그 말을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없었거든요. 이제 네. 뭐 그 현장 근로자라고 해도 이제 그 현장에 공사 감독관이 공무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근로자한테 직접적으로 뭐 얘기를 할 일은 잘 없는데 네. 사실 공무원들도 제가 이제 관리해야 되는 대상들은 이제 공무원들이거든요. 이제 네. 저희 상소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이제 현업 근로자들이 전부 다 전원이 이제 그 현업 근로자로 분류가 돼서 네. 이제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그건데 그 네. 사람들도 이제 말을 안 듣긴 안 듣거든요. 네. 사람들은 안 듣고 네. 이제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도 안 들으면 이제 저는 바로 위에 팀장한테 얘기하죠. 네.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긴 한데 그러고 네. 그때까지 저는 살면서 그 뭐 이게 제가 저그 뭐야 그, 그 외모가 키가 작아서 왜소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제 말을 안 들었던 사람은 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최소한 음. 예. 음. 그런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행히 제가 예. 우리 학우님 보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제가 정병학우님 왜 제가 저기 진영규 학우님한테 이런 걸 자꾸 여쭤보냐면 진영규 학우님을 알게 된 게 이제 지난 학기부터 알게 됐는데 지난 학기가 아니죠. 지난해부터 알게 됐는데 음.
진영균 아버님하고 이렇게 딱 하면 처음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안전 관련돼서 학습하시는 분 또 안전관리자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 보면 그렇게 학습하는 데 있어서 진취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세종사이버대 강의라고 하면 강의만 듣지 뭐 예를 들어 주교재를 사서 본다든가 부교재나 아니면 관련되는 자료를 다 본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에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전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진영민 아버님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주최하는 위험성 평가 교육도 가고 뭐 다른 교육도 가서 직접 들어보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또 현장에 접목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아니 저렇게 뭔가 계속 새로운 거를 소구하는 거는 나름의 본인이 어떤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한계를 봤다든가 아니면 아 이걸 내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상대를 설득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그 말,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건가? 또 우리 그 진영기라고 님이 초반에 이제 오늘 라이브 강의 초반에 이제 둘이서 얘기 나눴지만 지금 현재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석사 논문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하면서 이제 또 여기 그 세종사이버대 또 진학하셔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딱 보면 일반적이진 일단 않잖아요. 물론 정병하고 지금 일반적이지 않은데 아무튼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야 어떤 게 저런 동력을 만들어낼까? 그게 저도 사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진영균하고는. 제가 공부에 한이 좀 많았나 봅니다. 예, 뭐 한 많은 사람 많죠. 근데 대부분의 그냥, 사람들은 그냥, 한만 많지 행동은 안 한다. 근데 그냥, 그렇게 뭔가 그, 생각해서 행동한다는 건 참 대단한 거라서. 근데 이게 남들 취미하는 거랑 이게 좀 비유가 좀 안 맞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남들은 이제 좋아하는 거를 취미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운동이든 뭐 다른 어떤 거든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뭐 공부를 취미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맞지만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음,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럼 제가 또 하나 더. 권혁진 야구님. 저는 권혁진 야구님 1학년 입학하는 사람들 사실 저희 학과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학년부터 이렇게 다니는 1학년부터 내가 진학을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뭐 강력한 동인이 있나요? 이제 뭐 사회에서 좀 요구하는 것들이 좀 졸업장이 좀 있어갖고 제가 그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 예, 유현정 학우님하고 이제 그 필요성이 똑같네요. 아, 내가 1학년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거를 이렇게 착착착 나가겠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정희 학우님은 혹시 편입이신가요? 입학이신가요? 어, 어, 학교를 이제 편입을 했는데, 어, 이제 2학년 편입인데, 예, 예. 좀 학업하고는 좀 한 몇 년 정도 담쌌다가 이제 좋은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입학을 하게 됐죠. 편입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2학년 편입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2학년 편입도 쉽지 않은, 이거 대단하십니다. 우리 정병학우님은 학교 2번 다니고 계시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참, 이게 진취적이고 참 좋은 거고,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라이브 강의실 하면서 사실은 우리 강의실 게시판으로 이런 얘기는 뭐 사실 할 수가 없고, 잘 알 수도 없고, 근데 라이브 강의실 하면서 그런 얘기 딱 들으면 제일 궁금한 게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제가 여쭤봤던 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그 계획을 하시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은 많이 하잖아요. 1월 1일 보면 뭐 만약 계획대로 했으면 거의 뭐 천하무적 됐을 텐데 이제 대부분 사람은 계획만 하고 행동은 안 하는데 우리 학우님들이 이렇게 행동으로까지 이렇게 또 꾸준하게 하는 그 동기가 뭘까? 이게 궁금해서. 왜냐면 실제로 제가 교육을 해보면 의외로 제가 교육을 하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의욕적이지 않거든요. 그냥, 그냥 대학원생들 포함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럴 거면 왜 진학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정말 이 아까운 시간대에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정말 진취적인 거, 그런 걸 해야지
왜 굳이 저렇게 억지로 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저렇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일 좀 의미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상대가 반응이 없을 때 그 자리에 있는 내가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 데리고 내가 이 몇 시간을 떠들고 있다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깝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런 의미로 따지고 보면 우리 학원님들하고 이렇게 라이브 강의실 하는 이 시간은 참 정말 재밌죠. 제가 아까 우리 정병 학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은 왜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뭐 또 다른 얘기 들으면서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뭔가 생각이나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좀 확장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나름대로 참 의미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유현정 학원님은 지금 몇 호선에 계시다고 그랬었죠, 저번에? 네, 저기 음소거를 꺼주셔야지 제가 입모양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저기 유현정 학원님도 진짜 일반 다른 분들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라이브 강의실 할 때 본인 퇴근하면서 걸어가면서도 라이브 강의실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아, 해주시더라고요. 아까는 제가 예,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까 안전에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제가 좀, 그렇게 해서 좀 죄송하고요. 예, 아니요, 뭘 죄송해요. 예, 아니. 예. 네. 제가 아까 아기를 데리러 가는 시간이 겹쳐가지고, 이제, 어,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고요. 저는 신분당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분당선 유니폼, 여기 DX 라인이라고, 어, 예, 신사에서 광교까지 무인 중전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 운영사는 네오트랜스인데, 그쪽은 아니고, 이제 네, 영무 쪽만 담당하는 네. 영무원입니다. 네네. 그럼 주로 네. 어디 계세요? 주로? 저 상현, 상현역에 있고, 어디, 무슨 역이요? 상현, 상현역이 있습니다. 상현역. 저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현역. 아, 상현역. 네네. 그러면은 장안동 쪽으로 장안동 근처에 있을 때는 우리 저기 정병호 학원님 만나러 가면 되는 거고, 예. 대구는 이제 진영균 학원님 만나러 가고, 권혁재 학원님은 남양주, 그다음에 유현정 학원님은 이제 상현역 근처. 이정희 학원님 어디 계시나요? 저는 칠곡에 있습니다. 칠곡, 경북 특공, 70, 칠곡. 칠곡이 어디? 잘 경북 모르겠어요. 70, 저랑 가까우신데요. 아, 저 대구 칠곡이에요. 대구 대구 좀 칠곡. 경북 70 그러니까. 아, 대구요? 너 뭔데?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 아니, 네, 오늘 대구 칠곡. 아까 강의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이렇게 전화가 와 있길래 이게 뭐야? 번호가 053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역번호가 053. 그래도 이게 되게 오랜만에 봐서 053이 어디지?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어디 협회인데 대구 지회에 있다 그러더라고. 대구 지역이 053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 오늘 하루 대구하고 좀 인연이 깊네. 정명호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마산입니다. 아, 마산이세요? 네. 마산. 저희 어머님 고향이 창원이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창원시로 돼 있죠. 마산이. 어, 음. 그러니까요. 마산 좋죠. 네. 어렸을 때 한번 갔던 기억이 네. 저희 어머니 말이 창원 가면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왜요? 왜 조심하냐고 그랬더니 곰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몇 년 전, 30 몇 년 전인가? 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무슨 곰이 어, 나오냐고. 근데 실제로 곰이 나온다고. 조심하라고. 그 진짜 정말 어머니랑 2박 3일 동안 가는 내내 곰 나올까 봐 되게 거짓말이죠. 무슨 곰이 나오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음, 마산은 그러니까 마산하면 저는 이제 제가 마산은 많이 안 가봤고 대구는 그래도 지인들이 좀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대구는 좀 자주 가봤는데 대구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일단 그 뭐죠? 그 막창인가요, 그거? 우리 그때 만나면 먹자로 했던 게? 네, 막창 좀 생각나고 하는데 마산은 뭐가 어떤 아구찜 유명하죠. 아 아구찜이 마산인가요? 네, 마산 아구찜이었죠, 원래. 가야 되겠네, 마산. 아구찜 하면 출발은 무슨 아니 사실 지역마다 다 원래 특색 있는 음식이 다 있죠. 아구찜 맛있죠. 진짜. 사실 오늘 제가
저기 문정동 쪽에서 5시에 강의가 끝나가지고 7시부터 라이브 강의니까 이제 바로 제트 타고 넘어오는데 이게 중간에 어디 들려가지고 밥을 먹을 시간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는데 방금 우리 정병하고님이 아구찜 얘기했더니 갑자기 급 배가 너무 고파지네. 진영근 아버님은 오늘 그럼 퇴근 몇 시 하십니까? 저는 이제 요거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9시에 그 연구 아, 네네. 방법론 그러니까 들어가야죠. 우리 그 9시에는 논문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때 연구방법론 라이브 강의실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숙제를 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안전 관련해가지고 논문 읽고 그 요약 좀 해오라고. 아, 감히 예상해보건데 아무도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뭐 제가 그 지난주에 기고했던 칼럼, 제가 쓴 칼럼 가지고 이제 오늘은 라이브 강의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좀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고. 권혁진 야구님은 요번에 안전연구방문 들으시나요? 예,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따 뭐 같이 뭐 그 관련해서. 이따 혹시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이따가 아, 예,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라이브 강의실이 나름대로 정말 좀 여러 가지를 진취적으로 실제로 좀 해보는 계기로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과제는 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저기 뭐야, 혹시, 어, 뭐랄까. 오늘이 이제 9월 18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다음 주가 추석인가? 다다음 주가 다음 주, 추석인가요? 예, 다음 주 말. 다음 주. 혹시 다음 주 지방, 뭐, 지방 가시나요? 이동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 정병하고님은 마산 가세요? 저는 이제 마산은 안 가고 이제 여행을 좀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여행이요? 네. 어, 여수로 해외로, 여수를 여행 좀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여수 너무 좋죠. 이정희하고님은 본가가 어디세요? 저는 제 집에서 5분 거리 있는 집, 어머니 네, 집. 그러면, 권혁진하고님은 어디 멀리 가시나요? 저는 저기 아버지가 서울에 계십니다. 저기 어, 다, 잠실이요. 이, 다 이동은 많이 안 하시나요? 유현정님도 그러면 이동 안 하시나요? 네, 저희 집이 그겁니다. 예. 그럼 이제 저희 집에서, 예. 진영민하고님만 부산 가시나요, 지금? 전 엄청 이동해야 됩니다. 5일 동안. 아, 일단 퇴근해서 부산 가가지고 다음날 애를 데리고 이제 와이프랑 대구에 와야 되고요. 대구에 네. 하룻밤 자고 그 이제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거창에 계셔가지고 대구에서 또 거창으로 이동했다가 거창에서 하룻밤 자고 그 2박 3일 산청에 경남 산청에 또 캠핑을 예약해 놔가지고 어, 또 3일 동안 또 캠핑을 가고 마지막 10월 3일은 당직입니다. 출근해야 됩니다. 판타스틱합니다, 아주. 아, 진짜. 오늘도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누구한테,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저께도 그렇고. 사실 지난주 주말이 한만 축제였잖아요.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동료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거든요. 우리 저기 학과장님인 이수영 교수님이, 야, 최 박사, 너 올 가을에는 장가 가는 거 아니었냐? 이런 얘기. 사실 교제하는 친구가 있긴 한데, 제가 이제 결혼할 줄 알았는데, 결혼이란 걸 더더욱 못하겠고, 방금 전에 이제 진영민 아버님이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롤러코스터 같은 일정을 들으니까 더더욱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낫죠. 지난번에 권혁진 아버님하고 이제 그 아드님하고 이렇게 오셨었잖아요, 그때. 예. 그 모습 보니까 참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아까 저기 유현정 아버님도 아이 데리러 가고 뭐 이런 얘기 딱 들으니까 더더욱 또 자신감이 없고 이게 참 갈수록 이렇게 겁이 나서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오랜 시간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칼럼 같은 경우도 이제 마감 기한이 딱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뭐 다른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다 하고 막 소화해 나가면서 칼럼을 딱 쓰려고
시간을 확보해놔야 되는데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뭐 토요일 새벽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못하면 또 일요일까지 넘어가서 일요일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왜냐면 월요일 아침 그 기자분들 출근하기 전까지 보내놔야 되니까 그러면 한 7시까지는 써가지고 태고 다 해가지고 8시에는 보내놔야 돼. 근데 그걸 보내면서 딱 들었던 생각도 야, 내가 가정이 있으면 이거 가능한가 이거?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아무튼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는 거. 아직. 아무튼 오늘 저기 뭐야 참여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게 마무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결혼을 하면 자 정병하고님 좀 결정 좀 해주십시오. 아까 근로복지공단 말씀하셨듯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이런 거예요. 할 일이 되게 많아. 하고 싶은 일도 많아. 주어진 것도 많아. 이런 상황에서 내 시간을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잘 쪼개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어. 근데 이 지금 조건 하에서 결혼을 해버린다. 누군가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 결혼하면, 어? 가정을 이루면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야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좀 겁난다 그럴까? 아, 좀 그러기 싫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순간에 어떻게 그거를 좀 해야 될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그러면은 네. 세상 살이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차라리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 보면 더 좋은 일도 많이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고 나서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또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이 내가 또 가족이 있으니까 행복을 찾으면서 부양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시, 너무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 뭐 전혀, 아니, 이게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용인하는 결혼 정년기라는 그 나이대에는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거 딱 들었을 때, 아, 막 고민이 많이 됐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일단은 정년기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지나갔고, 어, 제가 어쨌든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에 있어서 성과를 내는 경험도 많이 했고 이러면서 이게 설득이 안 된다 그럴까? 이게 뭐 그런 단계로 점어도 이게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인의 생각이 너무 고착화돼가지고 누군가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해줬을 때 그걸 좀 스스럼 없이 받아들여서 내 생각과 딱 융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어떤 결론을 내리는 이런 걸 자꾸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안 된다는 느낌이 저도 막 들기 때문에 근데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뭐 결론이 나겠죠. 이대로 계속 있을 것 같은 결론이 나죠. 아무튼 저기 오늘 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그 관련해가지고 그 제가 또 준비해가지고 많은 부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내가 개념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 좀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있으시면 우리 라이브 강의할 때 격의 없이 질문해 주시면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다른 어떤 교보제나 이런 거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름 준비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